지연은 자신의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서울 종로구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그녀는 결혼이야말로 사랑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요새이자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봄의 따뜻한 밤, 이태원에서 에밀리아노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은 그녀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매력적인 외국인으로 그녀의 영혼을 읽는 듯한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거운 억양과 전 세계를 여행하며 겪은 이야기들은 그녀를 단번에 매료시켰다. 지연은 그와 같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어쩌면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끌어당겼는지도 모른다. 처음에 에밀리아노는 완벽해 보였다. 그는 그녀를 여왕처럼 대하며 항상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고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첫 번째 선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단순하지만 벚꽃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다. 그는 그것이 그녀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은 자신이 꿈에 그리던 남자를 찾았다고 믿었다.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말이다. 하지만 동화 같았던 이 관계는 곧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 보호자로 보였던 에밀리아노는 점차 질투심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지연은 이를 그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의 친구들, 스케줄, 심지어 외출할 때 입는 옷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곤 했다. 왜 그렇게 꾸미고 나갈 필요가 있어? 그가 어느 날 미소를 띤 채 물었다. 지연은 자신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에밀리아노의 표정은 변했다. 그럴 필요 없어. 너는 이미 나에게 충분히 아름다워. 그가 말했다. 그의 말투에 그녀는 그날 저녁 입으려던 드레스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은 암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갔다. 에밀리아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고 싶어 했고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으며 그녀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면 눈에 띄게 불편해했다. 처음에 지연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믿었다. 서로를 깊이 신경 쓰는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점차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에밀리아노의 행동은 더욱 치매적으로 변했다. 그는 지연이 입어야 할 옷을 결정하기 시작했으며 항상 더 단정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을 고르도록 했다. 그녀가 의문을 제기하면 그는 그녀를 외부의 부적절한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남자들을 잘 알아, 지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그는 미소를 띤 차에 말했지만 그의 어조는 권위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불편했지만 아마도 그가 단순히 자신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변화 중 하나는 친구들과의 거리감이었다. 에밀리아노는 항상 지연이 약속을 취소하도록 이유를 찾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필요로 한다거나 몸이 좋지 않다거나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점차 그녀의 우정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전화와 메시지는 줄어들었고 지연은 에밀리아노만을 곁에 둔 채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정서적, 사회적 고립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에밀리아노가 관계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리는 열정을 잃어가고 있어. 그는 서슴없이 말했다. 지연은 놀랐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에밀리아노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너는 더 노력해야 해, 지연. 더 대담하고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아노는 둘 사이의 불꽃을 되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들이었다. 그는 더 도발적인 옷들을 사와 지연에게 집에서 입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말하길 밤을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액세서리를 제안했다. 지연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혼이라는 것은 때로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밀리아노가 원하는 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제안은 비 오는 밤에 나왔다.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는 아무런 서론 없이 말했다. 내 친구 몇 명을 만나봤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좋을 거야. 지연은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 미간을 찌푸렸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야, 지연. 그들과 하룻밤을 보내줬으면 해. 그 말은 그녀의 몸을 번개처럼 관통했다. 그녀는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녀는 그가 나쁜 농담이라도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길 바라며 물었다. 그러나 에밀리아노의 진지한 표정은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건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할 거야. 네가 날 믿고 우리 결혼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소리치고 뛰쳐나가고 그 제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마치 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에밀리아노가 그녀에게 행사한 통제력이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연을 자신이 거절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길들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에밀리아노는 그녀의 저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장소를 선택했고 강남 외곽에 있는 한 조용한 클럽이었다. 날짜를 정하고 심지어 지연을 위한 옷과 구체적인 지침까지 준비했다. 그녀가 반박하려고 하면 그는 항상 교묘한 말로 그녀를 침묵시켰다.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지연. 이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거야. 네가 날 믿지 않아? 약속된 밤이 되자 지연은 점점 커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다. 에밀리아노는 그녀를 그녀 자신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림자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클럽에 도착했을 때 그는 좁은 복도를 따라 그녀를 안내해 3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그녀만큼이나 불편해 보였지만 에밀리아노는 늘 그렇듯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방 한가운데에 놓인 의자에 앉히고 무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너는 지금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선택지를 빼앗아갔다. 지연은 에밀리아노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 것을 느꼈다. 마치 그의 눈이 그녀의 숨소리 하나, 움직임 하나까지 평가하고 있는 듯했다. 방 안은 답답했고 어둑한 조명 아래 3 남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불편해 보였다. 사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호기심, 당혹감, 불확실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 외에는 방 안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첫 번째 남자는 다른 남자들보다 젊어 보였다. 그는 짧게 자른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는 지연을 바라보다가도 금세 시선을 피했다. 마치 내면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듯했다. 두 번째 남자는 나이가 더 들어 보였고 자세가 딱딱했으며 에밀리아노를 직접 바라보며 무언가 지시나 승인을 기다리는 듯했다. 세 번째 남자는 구석에 앉아 있었고 다소 무심해 보였지만 가끔 지연에게 빠르게 시선을 던졌다. 에밀리아노는 다리를 꼬고 벽에 기대며 마치 자신의 연극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을 지켜보는 감독처럼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정해, 지연. 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우리가 더 깊은 수준으로 연결될 기회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놔둬. 지연은 속에서 점점 커지는 공포를 느꼈다.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방 안에 울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어떤 것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마치 돌처럼 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들의 눈길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눈이 마주쳤다. 그때 가장 젊어 보이는 남자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그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은 지연을 놀라게 했다. 그녀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이 초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한 조각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에밀리아노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괜찮아.
그렇지, 지연? 그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는데 그의 무거운 시선은 마치 닷처럼 그녀를 억누르는 것 같았다. 지연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다. 괜찮지 않다고,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에밀리아노의 통제는 그녀를 질식시키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조종할 줄 알았다. 그녀를 자신의 의지의 연장선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는 이전에도 수없이 그렇게 했고, 이제는 그녀가 어디에서 끝나고 그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다. 가장 나이 많은 남자는 방 안의 불편함을 느끼고 헛기침을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걸어가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마셨다. 이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확신에 차 있지만 열에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에밀리아노를 쳐다보며 마치 허가를 구하듯 시선을 맞췄다. 에밀리아노는 단지 어깨를 으쓱하며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연은 뱃속에서 무거운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해야 했고 이 모든 일이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또 한 번 에밀리아노의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지연, 너는 지금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들은 겉으로는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거짓된 자유를 가장한 압박으로 느껴졌다. 그 순간 무언가 그녀 안에서 바뀌기 시작했다. 지연은 세 남자를 차례로 바라보다가 에밀리아노를 쳐다보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에밀리아노의 욕망에 맞춰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를 깨달았다. 자유, 우정, 목소리. 그녀의 모든 것이 조금씩 잘려나가 결국에는 자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가장 젊은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결단력을 보이는 듯했다. 우선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정상성을 찾으려는 듯 제안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연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안 돼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충분히 또렷하게 들렸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에밀리아노는 다리를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움직였다. 뭐라고 했어? 그가 낮지만 긴장감이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막 말하려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난 할 수 없어. 그녀는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이건 네가 날 통제하기 위한 거야, 에밀리아노. 그리고 난 더 이상 이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에밀리아노의 눈이 가늘어졌다. 한순간 지연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까 두려웠다. 그러나 대신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쓴웃음이었고 어떠한 유머도 담겨 있지 않았다. 네가 정말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 그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삶의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지. 지연, 너는 갈 곳도 없잖아. 그의 웃음소리는 방 안에 울려 퍼지며 에밀리아노가 지연을 얼마나 철저히 장악하고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잔인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세 남자는 불편한 듯 시선을 돌리며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불쾌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음을 깨닫는 듯했다. 방 안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 무거웠다.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그녀를 사로잡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신중했다. 그녀는 에밀리아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도전의 기색이 어렸다. 그는 지연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지만 이번만은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나는 못하겠다고 했어. 그녀는 다시 말했고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단호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에밀리아노가 그렇게 억누르려 했던 힘이 그녀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하지 않을 거야. 늘 방 안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에밀리아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지연의 모든 움직임을 평가하듯 바라보며 약점이나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했다.
그가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나 없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누가 널 원하겠어? 누가 널 도와주겠어? 넌 아무도 없잖아. 지연은 그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는 듯 느꼈지만 동시에 그 말 속에 담긴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맞았다. 에밀리아노는 그녀가 모든 면에서 그에게 의존하도록 철저히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에밀리아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의 의지의 연장선으로 사는 것보다는 혼자 공허함에 맞서 싸우는 것을 선택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세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들은 남아도 되고 떠나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떠납니다. 가장 젊은 남자는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짝 물러섰다. 나머지 두 명은 망설이며 에밀리아노를 바라봤다. 마치 그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연은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고 에밀리아노의 시선이 그녀의 등을 강렬히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저 문을 나서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차가웠다. 하지만 지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록 그것이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 에밀리아노와 그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다. 강남의 차가운 밤 공기가 지연을 감싸며 충격을 주는 동시에 해방감을 선사했다. 그녀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동안 견뎌왔던 통제, 조작, 그리고 두려움의 세월을 한 방울씩 씻어내는 듯했다.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작은 승리였고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 길거리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에밀리아노가 빼앗으려 했던 것을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자유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에밀리아노는 그녀와 연락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그녀의 옛집에 찾아오고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지인을 통해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다. 그녀는 서울의 소박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삶을 하나씩 다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에밀리아노와 헤어진 후 첫 며칠은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지연은 두려움과 안도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마치 격렬한 강을 건너고 나서 마침내 강둑에 도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가 예고했던 공허함은 그녀와 함께였다. 외로움은 무거웠지만 그와 멀어진 하루하루가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다. 에밀리아노와 연관될 수 있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몰래 저축해둔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과 다시 교류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포기했던 취미도 다시 찾아갔다. 또한 새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에밀리아노는 여전히 그녀를 찾으려 애썼다. 그의 메시지와 전화는 끊이지 않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하던 중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다. 당신은 진실을 다 알지 못해요. 내일 오전 10시 합정역 옆 카페에서 만나요.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메시지에는 서명이 없었지만 뭔가 긴급하고 절박한 느낌이 들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느꼈다. 다음 날 그녀는 일찍 카페에 도착해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몇 분 후 강남에 그 밤에 있었던 남자들 중 한 명이 들어왔다. 그 젊은 남자였다. 그가 보였던 공감의 흔적을 기억하던 지연은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민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 앞에 앉았다. 에밀리아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손을 불안하게 움직이며 말을 꺼냈다. 그는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무거운 마음으로 민재의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말하려는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민재는 자신이 그날 밤 이전에는 에밀리아노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통으로 아는 사람에게서 접근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상황에 참여하는 대가로요. 그는 이 모든 것이 합의된 일이라고 말했어요. 당신과 그가 함께 정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 방에서 당신을 봤을 때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재는 계속 말했다. 그날 밤 이후로 당신이 얼마나 두려워 보였는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에밀리아노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이런 일을 했어요. 다른 여성들에게도요. 그는 그들을 고립시키고 조종하고 그런 다음 그들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녀들이 반항하면 그는 사라져요. 모든 것을 무너뜨린 채로요. 민재의 말은 지연에게 주먹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녀가 한 번도 인정할 용기가 없었던 모든 의심이 이제 확인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곧 나라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이미 다음 피해자를 찾고 있어요. 지연은 분노와 안도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를 철저히 속인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문제는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한 데에서 오는 안도감이었다. 문제는 언제나 에밀리아노였던 것이다. 그는 사랑을 무기로 사용하는 교묘한 조종자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연은 필요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애썼다. 민재와 에밀리아노와 얽혔던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사건을 당국에 신고했다. 조사는 더뎠지만 새로운 증거 하나하나가 지연을 정의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에밀리아노가 인천공항에서 다른 나라로 떠나려다 체포되었을 때 지연은 마침내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몇 주 후에 찾아왔다. 지연은 새로운 집 주소로 한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편지와 작은 벚꽃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에밀리아노가 관계 초기에 그녀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펜던트였다. 편지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필체로 쓰여 있었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언제나 당신이 그에게는 너무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당신이 자유로울 때 가지는 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신을 부수려 했던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 결코 잊지 마세요. 지연은 누가 그 편지를 보냈는지, 펜던트가 어떻게 거기 있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그녀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희망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어두운 장의 끝이 아니라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삶의 시작이었다. 그녀가 통제권을 쥔 삶, 이제 막 꽃피울 준비가 된 삶.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은 자신의 여정이 단순히 에밀리아노를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단순히 다시 일어선 것을 넘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 지연은 자신의 삶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서울 종로구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그녀는 결혼이야말로 사랑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요새이자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봄의 따뜻한 밤, 이태원에서 에밀리아노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은 그녀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매력적인 외국인으로 그녀의 영혼을 읽는 듯한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거운 억양과 전 세계를 여행하며 겪은 이야기들은 그녀를 단번에 매료시켰다. 지연은 그와 같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어쩌면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끌어당겼는지도 모른다. 처음에 에밀리아노는 완벽해 보였다. 그는 지연을 여왕처럼 대하며 항상 세심하게 신경 쓰고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늘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첫 번째 선물을 생생히 기억했다. 단순한 목걸이였지만 벚꽃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그는 그것이 그녀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은 꿈에 그리던 남자를 찾았다고 믿었다.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말이다.
그러나 동화 같았던 관계는 곧 금이 가기 시작했다. 보호자로 보였던 에밀리아노는 점차 질투심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지연은 이를 그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의 친구들, 스케줄, 심지어 외출할 때 입는 옷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곤 했다. 왜 그렇게 꾸미고 나갈 필요가 있어? 그가 어느 날 미소를 띤 채 물었다. 지연은 자신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에밀리아노의 표정은 변했다. 그럴 필요 없어. 너는 이미 나에게 충분히 아름다워. 그가 말했다. 그의 말투에 그녀는 그날 저녁 입으려던 드레스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은 암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다. 에밀리아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고 싶어 했고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으며 그녀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면 눈에 띄게 불편해했다. 처음에 지연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믿었다. 서로를 깊이 신경 쓰는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점차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에밀리아노의 행동은 더욱 치매적으로 변했다. 그는 지연이 입어야 할 옷을 결정하기 시작했으며 항상 더 단정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을 고르도록 했다. 그녀가 의문을 제기하면 그는 그녀를 외부의 부적절한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남자들을 잘 알아, 지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그는 미소를 띤 채 말했지만 그의 어조는 권위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불편했지만 아마도 그가 단순히 자신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변화 중 하나는 친구들과의 거리감이었다. 에밀리아노는 항상 지연이 약속을 취소하도록 이유를 찾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필요로 한다거나 몸이 좋지 않다거나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점차 그녀의 우정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전화와 메시지는 줄어들었고 지연은 에밀리아노만을 곁에 둔 채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정서적, 사회적 고립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에밀리아노가 관계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리는 열정을 잃어가고 있어. 그는 서슴없이 말했다. 지연은 놀랐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에밀리아노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너는 더 노력해야 해, 지연. 더 대담하고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아노는 둘 사이의 불꽃을 되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들이었다. 그는 더 도발적인 옷들을 사와 지연에게 집에서 입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말하길 밤을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액세서리를 제안했다. 지연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혼이라는 것은 때로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밀리아노가 원하는 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제안은 비 오는 밤에 나왔다.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는 아무런 서론 없이 말했다. 내 친구 몇 명을 만나봤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좋을 거야. 지연은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 미간을 찌푸렸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야, 지연. 그들과 하룻밤을 보내줬으면 해. 그의 말은 번개처럼 그녀의 몸을 관통했다. 지연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그가 그저 나쁜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해 주기를 바라며 물었다. 그러나 에밀리아노의 진지한 표정은 그가 농담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 거야. 네가 날 믿고 우리 결혼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소리치고 도망치고 그의 제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마치 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지난 몇 년간 에밀리아노가 그녀에게 행사한 통제력이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연이 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끼도록 그녀를 완벽히 조종해왔다. 그 후 며칠 동안 에밀리아노는
지연의 저항을 완전히 무시한 채 세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장소를 선택했다. 강남 외곽에 있는 조용한 클럽이었다. 날짜를 정하고 심지어 그녀를 위한 옷과 구체적인 지침까지 준비했다. 그녀가 반박하려고 하면 그는 항상 교묘한 말로 그녀를 침묵시켰다.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지연. 이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거야. 네가 날 믿지 않아? 약속된 밤이 되자 지연은 점점 커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다. 에밀리아노는 그녀를 그녀 자신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림자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클럽에 도착했을 때 그는 좁은 복도를 따라 그녀를 안내해 3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그녀만큼이나 불편해 보였지만 에밀리아노는 늘 그렇듯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방 한가운데에 놓인 의자에 앉히고 무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너는 지금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선택지를 빼앗아갔다. 지연은 에밀리아노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 것을 느꼈다. 마치 그의 눈이 그녀의 숨소리 하나, 움직임 하나까지 평가하고 있는 듯했다. 방 안은 답답했고 어둑한 조명 아래 3 남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불편해 보였다. 사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호기심, 당혹감, 불확실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 외에는 방 안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첫 번째 남자는 다른 남자들보다 젊어 보였다. 그는 짧게 자른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는 지연을 바라보다가도 금세 시선을 피했다. 마치 내면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듯했다. 두 번째 남자는 나이가 더 들어 보였고 자세가 딱딱했으며 에밀리아노를 직접 바라보며 무언가 지시나 승인을 기다리는 듯했다. 세 번째 남자는 구석에 앉아 있었고 다소 무심해 보였지만 가끔 지연에게 빠르게 시선을 던졌다. 에밀리아노는 다리를 꼬고 벽에 기대며 마치 자신의 연극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을 지켜보는 감독처럼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정해, 지연. 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우리가 더 깊은 수준으로 연결될 기회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놔둬. 지연은 속에서 점점 커지는 공포를 느꼈다.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방 안에 울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어떤 것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마치 돌처럼 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들의 눈길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눈이 마주쳤다. 그때 가장 젊어 보이는 남자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그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은 지연을 놀라게 했다. 그녀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이 초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한 조각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에밀리아노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괜찮아. 그렇지, 지연. 그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는데 그의 무거운 시선은 마치 닷처럼 그녀를 억누르는 것 같았다. 지연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다. 괜찮지 않다고,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에밀리아노의 통제는 그녀를 질식시키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조종할 줄 알았다. 그녀를 자신의 의지의 연장선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는 이전에도 수없이 그렇게 했고 이제는 그녀가 어디에서 끝나고 그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다. 가장 나이 많은 남자는 방 안의 불편함을 느끼고 헛기침을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걸어가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마셨다. 이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확신에 차 있지만 열에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단호하지만 열에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에밀리아노를 쳐다보며 마치 조용한 허락을 구하듯 기다렸다. 에밀리아노는 단지 어깨를 으쓱하며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연은 뱃속에서 무거운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해야 했고 이 모든 일이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또 한 번 에밀리아노의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지연, 너는 지금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들은 겉으로는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거짓된 자유를 가장한 압박으로 느껴졌다. 그 순간 무언가 그녀 안에서 바뀌기 시작했다. 지연은 세 남자를 차례로 바라보다가 에밀리아노를 쳐다보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에밀리아노의 욕망에 맞춰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를 깨달았다. 자유우정 목소리. 그녀의 모든 것이 조금씩 잘려나가 결국에는 자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림자만 남아있었다. 가장 젊은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결단력을 보이는 듯했다. 우선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정상성을 찾으려는 듯 제안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연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안 돼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충분히 또렷하게 들렸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에밀리아노는 다리를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움직였다. 뭐라고 했어? 그가 낮지만 긴장감이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막 말하려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난 할 수 없어. 그녀는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이건 네가 날 통제하기 위한 거야, 에밀리아노. 그리고 난 더 이상 이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에밀리아노의 눈이 가늘어졌다. 한순간 지연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까 두려웠다. 그러나 대신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쓴웃음이었고 어떠한 유머도 담겨 있지 않았다. 네가 정말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 그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삶의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지, 지연. 너는 갈 곳도 없잖아. 그의 웃음소리는 방 안에 울려 퍼지며 에밀리아노가 지연을 얼마나 철저히 장악하고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잔인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세 남자는 불편한 듯 시선을 돌리며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불쾌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음을 깨닫는 듯했다. 방 안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 무거웠다.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그녀를 사로잡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신중했다. 그녀는 에밀리아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도전의 기색이 어렸다. 그는 지연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지만 이번만은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나는 못하겠다고 했어. 그녀는 다시 말했고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단호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에밀리아노가 그렇게 억누르려 했던 힘이 그녀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하지 않을 거야. 방 안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에밀리아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지연의 모든 움직임을 평가하듯 바라보며 약점이나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했다. 그가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나 없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누가 널 원하겠어? 누가 널 도와주겠어? 넌 아무도 없잖아. 에밀리아노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말 속의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맞았다. 그는 그녀가 모든 면에서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에밀리아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의 의지의 연장선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혼자 공허함에 맞서는 것을 선택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세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들은 남아도 되고 떠나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떠납니다. 가장 젊은 남자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나머지 두 명은 망설이며 에밀리아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연은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고 에밀리아노의 뜨거운 시선이 자신의 등을 태우는 것을 느꼈다. 그 문을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는 전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지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비록 그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 에밀리아노와 그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다. 강남의 차가운 밤 공기가 지연을 감싸며 충격을 주는 동시에 해방감을 선사했다. 그녀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동안 견뎌왔던 통제, 조작, 그리고 두려움의 세월을 한 방울씩 씻어내는 듯했다.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작은 승리였고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 길거리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에밀리아노가 빼앗으려 했던 것을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자유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에밀리아노는 그녀와 연락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그녀의 옛집에 찾아오고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지인을 통해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다. 그녀는 서울의 소박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삶을 하나씩 다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에밀리아노와 헤어진 후 첫 며칠은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지연은 두려움과 안도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마치 격렬한 강을 건너고 나서 마침내 강둑에 도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가 예고했던 공허함은 그녀와 함께 있었다. 외로움은 무거웠지만 그와 멀어진 하루하루가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다. 에밀리아노와 연관될 수 있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몰래 저축해둔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과 다시 교류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포기했던 취미도 다시 찾아갔다. 또한 새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에밀리아노는 여전히 그녀를 찾으려 애썼다. 그의 메시지와 전화는 끊이지 않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하던 중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다. 당신은 진실을 다 알지 못해요. 내일 오전 10시 합정역 옆 카페에서 만나요.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메시지에는 서명이 없었지만 뭔가 긴급하고 절박한 느낌이 들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느꼈다. 다음 날 그녀는 일찍 카페에 도착해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다. 몇 분 후 강남의 그 밤에 있었던 남자들 중 한 명이 들어왔다. 그 젊은 남자였다. 그가 보였던 공감의 흔적을 기억하던 지연은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민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 앞에 앉았다. 에밀리아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손을 불안하게 움직이며 말을 꺼냈다. 그는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연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무거운 마음으로 민재의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말하려는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민재는 그날 밤 이전에는 에밀리아노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통으로 아는 사람에게서 접근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상황에 참여하는 대가로요. 그는 이 모든 것이 합의된 일이라고 말했어요. 당신과 그가 함께 정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 방에서 당신을 봤을 때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재는 계속 말했다. 그날 밤 이후로 당신이 얼마나 두려워 보였는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에밀리아노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이런 일을 했어요. 다른 여성들에게도요. 그는 그들을 고립시키고 조종하고 그런 다음 그들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녀들이 반항하면 그는 사라져요. 모든 것을 무너뜨린 채로요. 민재의 말은 지연에게 주먹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녀가 한 번도 인정할 용기가 없었던 모든 의심이 이제 확인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곧 나라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이미 다음 피해자를 찾고 있어요.
지연은 분노와 안도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를 철저히 속인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문제는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한 데서 오는 안도감이었다. 문제는 언제나 에밀리아노였다. 그는 사랑을 무기로 사용하는 교묘한 조종자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연은 필요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애썼다. 민재와 에밀리아노와 얽혔던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사건을 당국에 신고했다. 조사는 더뎠지만 새로운 증거 하나하나가 지연을 정의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에밀리아노가 인천공항에서 다른 나라로 떠나려다 체포되었을 때 지연은 마침내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몇 주 후에 찾아왔다. 지연은 새로운 집 주소로 한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편지와 작은 벚꽃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에밀리아노가 관계 초기에 그녀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펜던트였다. 편지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필체로 쓰여 있었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언제나 당신이 그에게는 너무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당신이 자유로울 때 가지는 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신을 부수려 했던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 결코 잊지 마세요. 지연은 누가 그 편지를 보냈는지, 펜던트가 어떻게 거기 있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그녀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희망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어두운 장의 끝이 아니라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삶의 시작이었다. 그녀가 통제권을 쥔 삶, 이제 막 꽃피울 준비가 된 삶.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은 자신의 여정이 단순히 에밀리아노를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단순히 다시 일어선 것을 넘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